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자,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예, 경주시가 1등급을 받았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경주시 사상 처음으로 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청렴도 1등급 받았습니다. 세부적으로는 청렴 체감도 2등급, 청렴 노력도 1등급 이렇게 받으면서 종합 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, 이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그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주시를 비롯해서 경기 안양, 여주, 경남 김해, 창원, 충남 천안 이렇게 6개 시뿐입니다. 경북도 내 23개 시군을 통틀어서 또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주시가 올해는 유일합니다. 청렴 체감도 2등급, 청렴 노력도 1등급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가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돼요?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가 올해 평가는 지금 발표한 건 어차피 이제 2022년에 대한 평가니까요. 그 2021년까지 평가할 때는 이 내외부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이 부패 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한 종합 청렴도를 측정을 했습니다만, 작년 평가부터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이 부패 방지 시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 평가 체계를 수립해서 적용을 했는데,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공직자와 국민, 그러니까 내부와 또 그 유관기관에 그 민원을 했던 국민, 이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청렴 체감도, 또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, 또 기관의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서 이 기관별 종합 청렴도를 측정했다고 하는데요. 이 내외부, 그러니까 공직자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이 청렴 체감도를 60% 반영하고, 그리고 청렴 노력도를 40%의 비중으로 합산을 하고, 이 부패 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. 예. 조금 전에 이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의 경주시의 청렴도 지수가 계속 낮았어요. 등급을 그렇게 받았습니다. 어쨌든 그 2014년에 전국 75개 시 가운데 73위, 뭐 2015년 2015년에 그때만 해도 좀 등위를 이렇게 발표가 했었는데 2015년에 52위, 2016년에 43위 이렇게 되면서 한동안 좀 청렴도가 향상되는 듯 하다가 그 2017년부터는 이렇게 점수로 발표하지 않고 등급으로 1부터 5까지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발표를 하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내리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 받았고, 그리고 2020년, 2021년에는 좀 올라가서 3등급을 받았고요. 이번에 이렇게 1등급을 받은 거니까 전반적으로 5등급에서 3등급, 1등급까지 향상이 됐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종합 청렴도에서는 전국 시평균보다 경주시가 한 10.5점 높았고, 또 공직자 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이 청렴 체감도 부분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경주시가 한 3.6점 앞서서 2등급, 그리고 부패 실태 부분에서는 전혀 없었으니까 0점을 받아서 감점 요인은 전혀 없었고요.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경주시의 청렴 노력입니다. 이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기관장의 리더십,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운영 이런 것들을 종합 5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는데 100점 만점에 97점, 말 그대로 최고 점수를 받아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1등급을 받은 요인이 공직사회의 일정 정도 노력이 있었던 덕분인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. 이 실은 이제 준하경 시장 취임 이후에 워낙 그 청렴도 평가가, 외부 평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역점 시책으로 청렴도를 향상하자,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. 이런 점들이 평가받았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올해부터 발표된 이 변경된 평가 방식도 경주시가 1등급을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는 데에서는 결정적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
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 평가 방식대로 하면 경주시의 올해 등급은 작년보다 한 1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볼 수 있는데, 이번에 그 청렴 노력도 반영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면서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,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2021년까지는 경주시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를 10점 만점에 7.35점, 그러니까 73.5%를 반영을 하고, 경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2.65점, 100분율로 하면 26.5%를 반영을 합니다. 그래서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은 전체 한 최대 7%까지 이렇게 감점하는 이런 평가 방식이었는데 반해서 이번에는 이 국민들과 공직자 이른바 내부 평가를 합산해서 전체 60%를 반영을 하고 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40%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내외부 평가에서는 종합 2등급을 경주시가 받았지만 부패 노력도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경주시가 청렴윤리팀 신설이라든가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청렴 그 연극을 한다든지 이렇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 내부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, 이런 노력들이 평가받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권익위 평가에 이런 뭐 맞춤형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종합청렴도 1등급 받았다고 지금 막 현수막도 붙어 있고 막 굉장히 좀 경축하는 분위기가 있는데, 이런 분위기에 들뜨기보다는 그 왜 내부에서 예전 방식대로 하면 2등급밖에 못 받았을까를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. 그래서 지금은 이런 뭐 샴페인을 터뜨릴 때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일 때다, 뭐 이런 지적도 적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경주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이제 2달간의 모금을 마감했나 보군요.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. 그 어느 지자체는 마찬가지일 텐데요. 작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경주시가 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나눔 캠페인 벌였고, 어제 이제 폐막식도 하고 또 모범 뭐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패, 표창장 이런 전달 행사도 있었습니다. 이 모금한 성금은 이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,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, 또 교육, 자립 지원, 이런 지역 내 저소득층, 또 사회복지시설, 그리고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올해도 목표 금액을 넘겼는데 얼마나 성금이 모아졌을까요? 목표 금액이 경주시가 올해 7억이었는데요. 어제까지 모금한 금액은 8억 2천만 원이어서 그 목표 금액보다는 1억 2천만 원, 그래서 사랑의 목표액을 100도로 보면 117% 달성했다. 그래서 117도를 사랑의 온도탑은 기록을 했는데, 이 기부 내용을 보면 좀 생각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. 개인 기부가 1억 2,350만 원, 법인 기부가 거의 절대 다수인 6억 9,650만 원, 이게 법인 기부가 절대액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 작년에 그 모금했던 10억 2천만 원에 비해서는 또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넘어서긴 했지만 2억 원 정도 감소한 것인데요. 이걸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난방비, 뭐 전기료, 경기가 어렵다,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이러면 성금을 이웃을 위해서 성금을 내준 것 정성들은 대단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또 한편으로 금액으로 보면 그 앞선 해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다, 이렇게 통계로 나타납니다. 예. 국내 최초로 축구 정규 경기가 가능한 그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이 경주 청군동에 들어섰죠. 그렇습니다. 이 정규 규격의 그 갖춘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입니다. 경주시 그 쓰레기 소각장 등등이 있는 종합 자원화 단지 내에 들어섰었는데요. 이게 뭐 에어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계절 전천후로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 에어돔이라는 것이 기둥이나 벽체가 없이 공기 압력만으로 유지를 되는 막구조 건축
물이고 이건 이제 국내 최초라는 이야기고요. 냉난방, 공기정화 시스템 등등을 갖췄습니다. 그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높은 인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진이나 태풍에 강하다고도 합니다. 예, 그래서 뭐 유사시에는 대피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.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예, 예. 이게 저 예산이 한 100억 원 넘게 들어갔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첨단 뭐 공법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전지훈련 특화시설 이 에어돔 건립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의 그 공모에 경주시가 선정이 되면서 기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0억을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 10억, 경주시 47억 이래서 총 107억 원의 예산을 들인 그 에어돔입니다. 크기가 가로 120m, 세로 78m, 내부 높이가 25m인데 그 내부에는 K리그 인증을 받은 정규 규격 인조 잔디 축구장 한 면, 그리고 선수들의 훈련이 가능한 모래 훈련장, 또 사무실 뭐 이런 등등 부대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축구 전지 훈련 유치에도 도움이 되겠네요. 아무래도요, 그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축구 선수단 유치에는 경시는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, 특히 그 경기 영상 분석 그 기술 플랫폼을 설치해서 선수들이 훈련할 때 영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경기 후에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도 하고요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사시에는 재난 대피 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뭐 어린이들의 주민단합대회 이런 등등 실내 행사들도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. 예, 여기까지 살펴보죠. 경주 소식이었습니다. 김종득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